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오늘은 2월 15일 화요일에서 16일 수요일까지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기간 수혜치 결과를 통해서 예상 수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보시고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회사 소개 세 줄 요약입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중소 벤처기업 투자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 회사입니다. 2020년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수익은 29.3%, 영업이익은 70.91%, 당기순이익은 87.73%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21년 3분기 누적 실적이 이미 2020년 실적을 초과 달성했다고 하네요. 자세한 회사 소개는 이전 스톤브리지 벤처스 공모주 분석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일은 2월 15일에서 16일 양일이고요. 환불일은 2월 18일이어서 환불일까지 2일이 걸립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퓨런티어, VC, 하나금융 20% 스펙과 청약이 겹치고요. 바이오F DNC 환불금과 한국 제10호 스펙 환불금으로 스톤브리지 벤처스 청약이 가능합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 환불금으로는 풍원정밀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청약자 대상 주식수가 101만 2,500주고요. 그 중에 절반은 균등, 절반은 비례배정됩니다. 청약 증권사는 KB, 삼성증권 두 곳이고요. 청약 한도까지 청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청약 증거금이 각각 6,600만원,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청약 수수료는 KB는 1,500원, 삼성증권은 2,000원이고요. 비대면 계좌에 한해서 청약일을 개설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KB증권과 삼성증권은 모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권사에 속합니다. 하지만 청약 한도가 두 증권사 모두 작은 편에 속하죠. 여기 두 증권사의 청약 단위표를 정리해 두었으니까 청약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하단인 9,000원을 하회한 8,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공모 주식수가 원래는 450만 주였는데 이게 405만 주로 감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감소했냐면은 구주 매출이 원래는 180만 주였는데 이게 135만 주로 감소를 하면서 전체 공모 주식수가 줄어든 거죠. 이렇게 구주 매출 비율이 줄어든 거는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기간 수혜측을 보시면은 공모가 밴드 상단인 1,500원을 초과한 비율이 18.04%입니다. 하지만 밴드 하단인 9,000원 이하는 80.80%로 매우 높습니다. 거래 실적이 있는 외국 기관 투자자들은 밴드 하단 부근에서 청약을 많이 했습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기관 경쟁률은 20.06대 1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매우 낮은 수준의 기관 경쟁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0%입니다. 즉,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한 기관이 단 한 기관도 없는 거죠. 이번에는 21년 8월부터 지금까지 상장한 총 47종목과의 비교 데이터입니다. 이때 스펙, 리츠, 공모규모 1조 이상 종목은 제외시켰습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은 1억으로 전체 10위,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 비율은 0.09%로 전체 10위입니다.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은 금액과 비율 모두 훌륭한 수준입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은 325억으로 전체 9위,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 비율은 22.75%로 전체 7위입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 역시 금액과 비율 모두 훌륭합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기간 경쟁률은 20.06대 1로 전체 48위,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0%로 전체 48위입니다. 즉, 기간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 비율 모두 꼴찌입니다. 이번에는 시초가 기준 수익률, 시초가 기준 손실 가능성, 그리고 따상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이 100억 이하였던 종목은 14종목으로 공모가 기준 평균 시초가는 플러스 64%,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였던 종목, 즉 손실이 났던 종목은 2종목으로 14% 확률, 종가 기준 따상 이상이었던 종목은 3종목으로 21% 확률입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이 500억 이하였던 종목은 19종목으로 평균 시초가는 플러스 75%,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였던 종목은 2종목으로 11% 확률, 종가 기준 따상 이상인 종목은 5종목으로 26% 확률입니다. 유통하는 물량은 상당히 좋은 평균 시초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간 수혜치 경쟁률이 500대 1 이하였던 종목은 16종목으로 평균 시초가는 플러스 0%,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였던 종목은 10종목으로 63% 확률, 종가 기준 따상 이상이었던 종목은 없었고요.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5% 이하였던 종목은 15종목으로 평균 시초가는 플러스 3%,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였던 종목은 8종목으로 53% 확률, 종가 기준 따상 이상인 종목은 없었습니다. 기관 경쟁률과 의무 보유 하객 비율 모두 평균 시초가가 플러스 0%, 플러스 3%로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손실 확률은 플러스 63%, 플러스 53%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예상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항목들의 가중치를 1대, 3대, 3대, 3으로 두었을 때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점수는 60점으로 전체 27위,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속한 55점에서 70점 사이를 맞았던 종목은 8종목으로 평균 시초가는 플러스 35%,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였던 종목은 한 종목으로 13% 확률, 종가 기준 따상 이상이었던 종목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수익은 플러스 35%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상 균등 배정 수량입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와 유사한 기관 경쟁률의 툴젠, KTB 네트워크, 아이패밀리 SC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KTB 네트워크는 스톤브리지와 동일한 벤처캐피탈 회사니까 좋은 참고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기관 경쟁률이 50.19%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무튼 툴젠의 청약 건수는 6.9만 건, KTB 네트워크는 20.8만 건, 아이패밀리 SC는 2.5만 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청약 증권사가 KB, 삼성증권으로 비교적 계좌가 많은 증권사이고 청약 수수료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청약 건수 5만 건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균등 배정 주식수 50만 6,250주를 5만으로 나누면 10.13주가 나와서 추첨 11주가 됩니다. 저는 균등으로 11주 배정 예상해 보겠습니다. 예상 비례배정 수량입니다. 툴젠의 청약 증거금이 1.43조, KTB 네트워크는 4.74조, 아이패밀리 SC는 534억이 들어왔습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청약이 4종목이 겹치고 청약 한도가 6,600만원으로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청약 증거금 5천억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례 경쟁률이 247대 1이 나와서 99만원당 한 주 배정, 16,500주, 6,600만원 풀 청약 시에는 비례로 67주 배정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비례까지 청약 시의 예상 수익입니다. 35% 상승한 1,800원의 매도 시에 주당 2,800원 수익을 가정을 했고요. 6,600만원을 3% 대출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서 마련한다고 하면은 2일 대출이자가 1,8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청약 수수료도 2,000원 정도가 있습니다. 최종 수익은 대출이자와 청약 수수료를 제한 수익입니다. 비례 청약 시에 혼자 청약하면 총 78주를 받아서 최종 수익은 20만 5천원, 3인 가족 청약 시에는 100주를 받아서 26만 정도 수익입니다. 균등만 청약 시의 예상 수익입니다. 10주 청약 시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4만원이고요. 계산 방법은 비례 청약 시와 동일합니다. 균등 청약 시에 혼자 청약하면 최종 수익이 28,800원, 3인 가족 청약 시에는 86,400원 정도 수익입니다. 그런데 21년 8월 이후 상장한 종목들 중에 기관 경쟁률이 200대 1 이하였던 종목이 총 10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6종목이 시초가 기준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손실률은 마이너스 6%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스톤브리지 벤처스 역시 마이너스 6% 손실인 경우도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까지 청약했을 때와 균등만 청약했을 때의 수익 비교입니다. 이때 청약 건수 5만 건, 청약 증거금 5천억, 비례 경쟁률 250대 1인 경우고요. 수익률 35%인 경우에는 비례가 균등보다 17만원 정도 더 수익입니다. 하지만 손실률 마이너스 6%인 경우에는 비례 청약 시에는 마이너스 5만원, 마이너스 6만 5천원, 균등 청약 시에는 마이너스 7천원, 마이너스 2만 1천원 정도 손실로 비례가 균등보다 4만 3천원 정도 더 손실입니다. 이 영상에서 사용한 청약 건수, 경쟁률, 예상 수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순 참고만 하시고요. 본인만의 기준을 잡으셔서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기관 수혜주 결과는 최악으로 나왔습니다. 기관 경쟁률이 20.06대 1, 의무 보유 하객 비율은 없으니까 이보다 더 나쁘게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모가를 공모가 하단 이하로 낮춘과 동시에 구주 매출 비율이 40%에서 33.3%로 낮춰지면서 제발 청약 좀 해달라고 살살 꼬시고 있습니다.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과 총 유통하는 물량이 모두 좋은 편인 장점도 있어서 청약 여부를 고민하실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이 정도 기관 수혜주 결과라면 상당히 손실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해야겠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기관 수혜치 결과와 상장에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스톤브리지 벤처스 기관 수혜치 결과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